안녕하세요. 히스토리밤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 113만 대군이 단 일주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 세계 그 누구도 동원하지 못했던 압도적 숫자.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를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승리가 아닌 단 2,700명만 살아남는 처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을지문덕이 설계한 지옥의 덫, 살수대첩의 진실.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제1장 흔들리는 천하의 질서. 6세기 말 중국 대륙은 300년의 혼란을 끝낸 수나라에 의해 통일됩니다. 수나라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강요하죠. 하지만 동방의 강자 고구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양왕은 수나라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수문제의 30만 대군이 보복에 나섰으나 장마와 전염병으로 괴멸당하죠. 이후 즉위한 수양제는 천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며 고구려 정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대운하를 파고 물자를 끌어모으는 그들의 움직임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고구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2장 지락의 거인 을지문덕과 고구려의 청야. 을지문덕 그는 누구인가? 을지문덕은 단순한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 최고의 지식인이자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을지라는 성씨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관등이나 특정 가문을 뜻한다는 학설이 분분할 만큼 신비에 쌓여 있지만 기록에 남은 그는 문과부를 완벽히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고 훗날 적장에게 시를 지어 보낼 만큼 높은 수준의 한문학적 소양도 갖추고 있었죠. 수나라 사신들이 고구려에 왔을 때 을지문덕의 기백에 눌려 제대로 말을 떼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는 존재 자체가 고구려의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113만 대군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자 을지문덕은 고구려 특유의 청야 전술을 발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 밖의 곡식은 한 톨 남김없이 성 안으로 옮기고 우물에는 돌을 채우거나 독을 풀었습니다. 적들이 현지에서 풀 한 포기조차 얻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고구려는 요동반도의 험준한 산세와 견고한 석성을 이용했습니다. 수나라의 최첨단 공성 무기가 성벽을 때려도 고구려군은 무너진 성벽을 밤새 다시 쌓아 올리는 경이로운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보급로가 긴 수나라가 불리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나라 별동대 30만 명을 평양성 깊숙이 유인하기 위해 하루에 7번 싸워 7번 지는 거짓 패배를 연출합니다. 적장 우중문은 승리에 취해 고구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왔고 그것은 곧 을지문덕이 설계한 거대한 덫의 입구였습니다. 제3장 제국의 광기 요동의 피바다. 전투가 시작되자 대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군대의 행렬만 무려 960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긴 400km가 오직 군사들로만 꽉 차 있었습니다. 수양제는 단순히 사람만 보낸 게 아닙니다. 성벽보다 높은 거대 사다리차 운제가 다가오고 집채만 한 바위를 날려 성벽을 가루로 만드는 투석기 포차 수천 대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대제국 수나라가 고구려라는 민족을 지도에서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분쇄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요동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깨지면 고구려인들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밤새 흙을 날라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성문을 부수려 다가오면 위에서 끓는 기름을 부어 적들을 산채로 구워버렸고 횃불을 던져 수나라의 공성 무기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양제는 분노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 작은 성 하나를 아직도 못 넘었단 말이냐. 장수들을 처형하겠다고 협박하며 광기를 쏟아냈지만 요동성은 단 한 걸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급함에 눈이 먼 수양제는 최후의 도박을 던집니다. 성 따위는 무시해라. 정예병 30만 5천 명을 따로 뽑아 평양으로 직행한다. 보급로도 포기한 채 오직 고구려의 심장만을 노린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진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을지문덕은 성벽 위에서 굶주림에 지쳐
짐승처럼 변해가는 수나라 군대를 아주 차갑게 그리고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국의 오만함과 고구려의 토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사장 살수 닫히는 지옥의 문. 30만 대군이 평양성 코앞까지 왔지만 그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자신의 군량미를 땅에 묻고 걷던 그들에게 을지문덕은 직접 적진으로 들어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대들의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을 안다면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떻겠소? 여러분, 이건 제안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시 한수의 수나라 지휘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저 괴물에게 완벽히 놀아났구나. 공포에 질린 30만 군대는 질서도 버린 채 미친 듯이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장소, 살수청 천강에 도착합니다. 강물이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자 적들은 서로를 밀치며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았다. 어서 건너라. 30만 대군이 강 한복판을 가득 메워 강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 바로 그 순간. 지금이다. 둑을 터뜨려라. 을지문덕의 호령과 함께 상류를 막고 있던 거대한 물벽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릎 높이였던 강물은 순식간에 집채만 한 파도가 되어 적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물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적들 위로 고구려의 최강 철갑기병, 개마무사들이 폭풍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설계한 거대한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퇴로가 끊긴 적들의 비명이 살수를 가득 채웠고 맑았던 강물은 단숨에 핏빛으로 변해 서해로 흘러갔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출발할 때 30만 5천 명이었던 별동대 중 살아 돌아간 자는 단 2,700명. 생존율 0.8%. 인류 전쟁사 통틀어 단일 작전으로 이토록 완벽하게 군대를 증발시킨 기록은 전무후무합니다. 대제국 수나라의 오만이 고구려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습니다. 제5장 무너진 제국, 그리고 승자의 품격. 여러분, 사실 살수에서 살아남은 2,700명조차 온전한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수나라 대군이 후퇴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의 행군 그 자체였으니까요. 둑이 터져 쏟아진 물줄기에 휩쓸리지 않은 자들은 진흙탕이 된 강변에서 서로의 몸을 밟고 올라서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개마무사들의 창끝이 등 뒤를 찌르자 공포에 질린 수나라 병사들은 무기와 갑옷은커녕 신발조차 벗어던진 채 맨발로 가시밭길을 뛰었습니다. 보급은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고 기록에 따르면 굶주림에 미친 병사들은 죽은 동료의 살점을 베어 먹거나 말의 오줌을 받아 마시며 연명했습니다. 요동성까지 가는 수백 리 길은 수나라 군사들이 흘린 피와 버려진 시신으로 이정표가 만들어질 정도였죠. 세계를 제패하겠다던 대제국의 자존심은 고구려의 진흙바닥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결국 이 패배의 후유증으로 수나라는 건국 37년 만에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무리한 대공사가 아니라 바로 이 고구려 원정의 실패가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겁니다. 반면 고구려는 이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속국이 아닌 독자적인 천하의 주인공이다. 만약 이때 고구려가 무너졌다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와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을지문덕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영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가 사라진 자리에 더 치밀하고 거대한 당나라가 들어서죠. 그리고 그들에 맞서는 또 다른 괴물, 연개소문이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당나라 전쟁 최후의 결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히스토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